아침은 밤사이 소화 흡수를 마치고 남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시기다. 무거운 아침 식사는 독소 배출에 사용될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든다. 식사를 통해 소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미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아침 식사를 꼭 먹어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을 회복하고 평생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채소, 과일식뿐이다. 이 책을 통해 진실을 접하고 나면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천 후엔 달라진 내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승우 저자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입니다. 출판사는 바이북스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채소와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채소 과일식뿐만 아니라 그 외에 건강장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빈속에 먹어야 하는 채소 과일식. 과일은 식후에 먹을 때 발효가 일어나 부패가 된다. 과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가공식품 섭취 후에 과일을 먹어서다. 혈당이 올라가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소화가 빨리 되는 과일을 다른 음식보다 나중에 먹으면 독소가 생긴다. 독소로 인한 간 수치가 올라간다. 과일은 완전 식품으로 공복에 먹으면 해독작용을 도와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 가열된 통조림 과일이 아닌 살아있는 신선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 신선한 과일은 혈당 조절에 가장 도움이 된다.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식전 과일도 맛의 종류에 따라 배합을 지키면 좋다.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가장 좋다.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장기간 고생한 60대 남성분이 오셨다. 병원부터 한의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다. 각종 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더 답답한 상황이다. 술, 담배, 커피, 빵 등 몸에 나쁜 것들은 다 끊었다. 식후에 속이 쓰린 증상으로 인해 저녁 수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식생활 습관을 면밀히 상담한 결과 식사 후에 꼭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을 발견했다. 커피와 담배를 끊은 대신에 식후 입이 텁텁한 증상을 과일로 대체하면서 많이 먹게 되었다. 과일을 공복과 식전에 먹고 식사 후에는 3시간 간격을 두고 먹게끔 식단 지도를 했다. 한 달 뒤에 더 이상 위장약이 필요 없을 만큼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사라졌다.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한다고 상담할 때마다 안내한다. 반응은 2가지다.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다는 반응이다. 다른 반응은 나는 지금껏 식후에 먹어왔지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경우다. 형성된 인식을 전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특히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주입이 된 경우 더더욱 힘들다. 인간의 몸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게 진화되었다. 생존의 이유다. 자정 능력과 치유 능력 덕분으로 몸에 이상을 못 느낄 뿐이다. 불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건강한 노후와는 멀어지게 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원인은 떡, 과일, 면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라고 한다. 과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서 몸에 안 좋다는 괴담까지 조성되었다. 라면이나 스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천연 영양제인 과일이 마치 질병의 원인처럼 둔갑한 이유는 무엇일까? 발효가 되는 과일의 특성 때문이다. 발효된 음식은 몸에 좋지만 과일 자체가 몸 안에서 발효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과일이 몸 안에서 발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소화가 어려운 가공식품들 다음에 먹어서다.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먹으면서 여러 증상들이 생긴다. 과일은 반드시 공복이나 식전에 먹어야만 한다. 인간은 과일을 그렇게 먹어왔다. 식후 과일은 부패해 독소를 가져온다. 간에 좋다는 기능식품 대신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을 준다. 화학적인 성분이 아닌 생명력을 가진 자연의 에너지가 간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복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과 섬유질 때문에 폭식을 방지해 줄 수 있다. 과일의 당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에는 당 지수를 수치로 정해 놓았다. 혈액 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정한 수치다. 백미, 빵, 라면 등은 70이 넘는다. 과일, 현미, 통밀, 채소 등은 50 이하다. 컵라면과 김밥을 먹고 나서 바나나를 먹을 때 문제가 된다. 발효가 되어 배에 가스가 차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반드시 식전에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다. 인간은 오랫동안 과일을 주식으로 하며 생존해왔다. 과일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양학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무기질이 들어있다. 과일에 든 영양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공복에 과일을 먹어야 한다. 다른 음식과 섞어 먹거나 직후에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음식을 발효시켜 부패에 독소가 쌓인다. 엄밀히 말하면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된다. 또 하나는 가열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과일은 번식이 목적이다. 가열을 한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죽은 음식은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해 독소가 생긴다. 통조림 과일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과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대부분 식당은 사용하기 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통조림 과일을 쓴다. 죽어있는 과일을 고기와 김치, 밥 등이 범벅된 뒤에 후식으로 먹게 된다. 발효가 되면서 소화불량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결과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간식으로 과일 대신 커피나 빵을 먹는다. 과일의 당 지수는 백미보다 낮은 50이다. 가공식품은 두려움 없이 먹으면서 자연이 준 혈당 조절 천연식품인 과일은 기피하고 있다. 과일의 천연당 성분을 가공당인 설탕의 포도당과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인슐린이 더 오르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은 뒤에 과일을 섭취해서다. 당뇨의 범인은 과일이 아니다. 소화 속도 차이가 핵심.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을 TV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드라마의 고기 먹는 장면에서 과일을 먼저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식사가 끝나고 난 뒤 후식으로 차와 과일을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고기는 단백질로 소화가 가장 어려운 영양소다. 위장에서 3, 4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부패되며 독소를 발생시킨다. 과일이 고기에 막혀서 못 내려가고 발효가 되면서 몸은 산성화되어 속쓰림이 발생한다. 소화하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 없이 30분이면 위장을 떠나는 과일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다. 소화가 빨리 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 과일을 먼저 먹은 후 식사를 하게 되면 맛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 짜거나 맵게 먹어왔던 식성을 변화시켜 건강에 도움을 준다.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 조미료를 느끼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자 한다. 식전 과일은 포만감을 유지해 식사량이 줄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설탕 섭취가 줄면서 당뇨 관리에도 효율적이다. 소화시키면서 사용되던 많은 에너지가 절감되면서 피로는 줄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식전에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침팬지가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다. 고릴라는 과일만 먹고도 단백질 결핍이 아닌 가장 힘이 센 동물 중 하나다. 과일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이들을 프루테리언이라 한다. 과일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단백질 결핍을 가져온다면 그들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 실제 프루테리언들은 아주 건강하다. 식전 공복에 사과를 먹어 속이 불편한 경우는 다른 과일을 먹다 위 점막이 회복된 후에 먹으면 된다. 식전 과일도 배합을 지켜 먹으면 좋다. 가장 단맛이 나는 멜론이나 수박, 참외 종류는 별도로 먹자. 단맛이 나는 바나나, 포도, 무화과 등은 신맛이 나는 사과, 귤, 파인애플, 딸기 등과 함께 먹으면 좋다. 지방이 많은 코코넛이나 아보카도도 신맛 과일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 단맛, 신맛, 지방이 많은 과일을 동시에 많이 먹을 때는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육식을 주식으로 하다 멸종한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치아도 과일을 먹은 치아로 밝혀졌다. 오랜 시간 과일은 공복에 먹어온 음식이고 인간의 위장은 이에 맞추어 진화되었다. 고기나 밥, 김치를 먹은 다음 과일을 먹을 때 심각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난다. 고기의 단백질에서 나온 독소들은 더욱 산성화되어 속쓰림을 유발한다. 식후에 먹는 과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뿐 과일에 있는 당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과일에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 식전, 공복에 섭취를 하면 에너지 공급과 독소 청소를 해주는 완전 식품이다. 빨리 소화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래 많이 씹는 것이 건강의 비결. 인간의 치아는 많이 씹도록 어금니가 발달했다. 위장에는 센서가 있어 식욕 조절을 하게 한다. 센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이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필요하다. 탄수화물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면 장에서 부패한다. 부패는 독소를 발생시켜 독한 냄새가 방귀와 대변에서 나게 된다. 씹는 행위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췌장은 여러 가지 효소가 나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췌장암의 원인은 흡연, 술, 비만이 주요 위험 인자다. 가공육은 발암물질 1급으로 췌장에 나쁜 음식이다. 당뇨에 걸리지 않고 비만을 예방하는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15분을 넘겨 센서를 작동시켜라. 초등학생이 긴장된 얼굴로 엄마와 상담실을 찾았다. 지독한 방귀 냄새 때문이다. 좋다는 유산균도 먹어보고 장 검사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이들 놀림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라고 하니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평소에 치킨, 피자,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을 즐겨 먹지 않았다. 고기 역시 좋아하지 않아 원인을 찾기가 어려웠다. 국에 밥을 말아서 5분 내외의 시간에 먹는 것을 확인했다. 어금니가 아파 치과 치료 후부터 생긴 습관이었다. 밥을 국에 말지 말고 30번을 세면서 꼭꼭 씹어 먹으며 반드시 15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갖게 했다. 나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아이의 밝아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호모사피엔스 치아는 채소 과일식에 맞게 진화되었다. 총 32개 중 음식을 끊는 앞니는 8개, 고기를 찢을 때 사용하는 송곳니는 4개, 갈아먹는 어금니는 20개다. 재미있는 사실은 치아 구성 비율이다.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10에서 15%인데 송곳니의 비율이 12.5%다. 700만 년이란 시간 동안 최적의 몸으로 진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어금니가 20개인 이유는 많이 씹어 먹어야 하는 소화 구조임을 말한다. 사람의 위에는 센서가 있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게 위 상단의 3분의 2 위치까지 차면 식욕을 억제하게 한다.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에서 20분이 걸린다. 식사를 빨리 할수록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더 먹게 된다. 살아있는 효소가 있어야 진짜 음식이다. 대표적인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침에 있다. 침은 99.5%는 물이다. 나머지는 나트륨, 칼륨과 같은 전해질과 항세균성 물질이 있어 살균 능력이 있다. 0.5%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과 지방만을 소화시킨다는 점이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위의 펩신, 췌장과 소장의 펩티다아제다. 지방은 췌장에서 분비하는 리파아제가 소화시킨다.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한다. 소화에 있어 췌장의 역할이 큰 이유다. 소화기관으로 위와 장을 떠올리지만 췌장이 잘 작동해야 한다. 탄수화물인 밥과 고구마, 감자, 밀 등 통곡물로 만든 음식은 많이 씹어
충분히 침이 나와야 소화가 잘 된다. 빨리 먹어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 들어가면 발효가 된다. 발효는 듣기 좋은 표현일 뿐 실제로는 부패, 즉 썩는다. 썩으면서 독가스를 포함한 독소들이 생겨나고 방귀나 대변에서 끔찍한 냄새가 난다. 독한 방귀 냄새는 충분히 씹지 않아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씹는 행위는 침도 나오게 하면서 혈중 세로토닌 호르몬 농도를 높여준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서 나온다. 소화 기능뿐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도 식사 때는 15분 이상 충분히 음식을 씹어주면 좋다. 많이 씹어 먹는 것은 췌장을 돕는 일이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식사 시간에도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의 경우 식사 시간이 기본 1시간에서 2~3시간까지의 코스 요리가 유명하다. 우리나라는 국밥의 경우 10분이면 먹는다. 씹지 않고 후루룩 마신다는 표현이 맞다. 충분히 씹지 않아 아밀라아제가 부족해도 소화 불량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췌장 덕분이다. 오장육부 장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중요한 기능을 한다. 탄수화물 분해를 위해 소량의 아밀라아제를 분비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모두 나온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50% 정도, 지방은 90%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다. 췌장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고마운 장기다. 췌장은 소화효소만 분비하지 않는다. 혈액에 적정 포도당을 유지하게 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많은 일을 하는 췌장에 암이 생기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췌장암은 전조 증상을 발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5년 생존율도 10% 미만으로 모든 암 중에 가장 낮아서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암 진단 후 1년 안에 사망 확률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췌장암의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췌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받는 1위는 흡연이다. 담배의 발암 물질이 췌장을 자극해 암세포를 유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흡연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각종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인에 흡연이 있다. 흡연과 잦은 음주로 인한 췌장염, 비만세포가 췌장암의 대표 위험 인자다. 비만세포는 췌장을 딱딱하게 만든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이유다. 췌장의 기능을 이해하면 당뇨병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췌장암 수술 후 당뇨가 자주 생기는 이유다. 췌장이 절제되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췌장과 연결된 여러 혈관들은 장을 포함한 주변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췌장암 수술이 어려운 까닭이다. 혈관을 잘라내면 주변 장기에 손상을 줘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비만과 가족력이 없음에도 당뇨병이 나타나는 경우는 췌장암 검진이 필요하다. 당뇨병을 오래 앓을수록 췌장암 발병 위험성이 커져 20년 정도에 가장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췌장을 혹독하게 일을 시킬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식사 때 씹어먹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을 것이다. 금연, 금주와 함께 채소 과일식으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면 된다. 특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불안 속에서 평생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동물성 식품인 가공육은 췌장에 나쁜 대표적인 음식이다. 가공육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은 1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여러 번 씹고 식사 2시간 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위산을 중화시켜 췌장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준다. 침에는 소화 요소인 아밀라아제가 들어있다.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충분히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면 췌장에서 아밀라아제를 분비해 소화를 돕는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해 혈액 내 포도당을 조절해준다. 췌장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도 분비한다.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췌장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담배, 술, 가공식품, 특히 가공육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비만세포는 췌장을 공격해 딱딱하게 만든다. 당뇨와 비만을 예방하는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식사 때 꼭꼭 씹고 식사 후 2시간 후 물을 마시는 습관이 췌장을 돕는다. 올바른 아침 식사법. 아침에는 무조건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 3끼를 먹어오기 시작했을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가 만든 것일까? 아침에 우유와 시리얼로 시작을 하면 정말 몸에 좋은 건지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음식의 섭취, 소화, 흡수, 배출되는 주기를 8시간으로 나눈 3대 주기를 알아야 한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다. 아침은 밤사이 소화와 흡수를 마치고 남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시기다. 무거운 아침 식사는 독소 배출에 사용될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든다. 낮 12시까지는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도록 한다. 아침 식사는 꼭 필요한 걸까? 인생에 있어 마지막 다이어트라며 찾아온 상담자다. 식욕 억제제부터 모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먹었고 지방 흡입 수술까지 한 30대 여성이다. 기존의 패턴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살을 빼서 15에서 20kg을 감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3, 4개월 후에 20kg이 다시 찌는 걸 반복해서 어느새 90kg이 되었다. 비만의 가장 큰 이유는 새끼니 폭식과 야식이었다. 만성 변비로 변비약 없이는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아침에는 채소 과일식만 하게 했다. 점심, 저녁, 식전에는 채소 과일식을 하게 했다. 폭식과 야식이 줄어들고 변비 증상이 없어지는데 정확히 3주가 걸렸다. 3개월 후에도 여전히 70kg을 유지했다. 오래전부터 TV에서 볼 수 있는 식품 광고 중 하나가 시리얼이다. 시간이 지나도 광고 형식은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아이나 엄마가 등장하고 우유와 함께
시리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심지어 엄마가 소중한 아이에게 행복한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환상적인 메시지를 삽입한다. 이 얼마나 철저하게 상업적인 광고인가. 나의 부모 역시 현란하고 철저한 계산에 의해 제작된 상술에 속으셨다. 어렸을 적 내내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오후, 심지어 야식으로 배고플 때면 언제나 우유에 시리얼을 먹었으니 말이다. 설탕과 각종 화학 첨가제, 유전자 변형 밀로 가득한 제품을 맛있게 몸에 좋은 줄로만 알고 먹었다. 아토피인 자녀와 방문한 부모에게 아침 식사를 채소 과일로 바꾸라고 조언을 한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침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하고 되묻는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을 거른다. 시간이 없어서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아침밥을 챙겨주는 엄마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학생보다 뇌 에너지를 덜 사용할 리는 없다. 아침을 먹으면 속이 거북해서 모닝커피 한 잔으로 대체하는 직장인이 많다. 학창 시절 엄마가 챙겨주는 아침을 먹을 때는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에 시달렸다. 대학에 진학하고 독립을 하면서 자연스레 아침 겸 점심을 먹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몸이 도리어 더 가벼워짐을 느낀다. 한국에서의 수능 시험일은 거의 국가 비상사태다. 관공서를 포함한 금융권까지 출근 시간을 늦춘다. 외국어 듣기 평가 시간에 맞추어서는 항공기의 이착륙까지 조정한다. 수능 당일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중 아침과 점심 식사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은 항상 등장한다. 평소 아침 식사는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해주기 위해 반드시 챙겨 먹으라고 한다. 수능일에는 너무 무거운 식단보다는 가볍게 과일과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먹기를 권한다. 식사를 통해 소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미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는 거다. 누구를 위해 아침 식사를 꼭 먹어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를 이해하기.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천 년간 인간의 몸을 관찰하고 기록한 전통의학에서 얻어야 할 것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이 움직이는 주기에 대한 이해도 같아졌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이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는 동화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다. 3대 주기를 이해하면 왜 아침 식사가 꼭 필요 없고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먹으면 소화와 흡수를 하고 생기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보내는 작용을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크게 8시간 단위로 나눈 것이다. 섭취 주기. 낮 12시부터 저녁 8시. 섭취, 동화, 배출은 항상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야식이 몸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침 식사가 몸을 무겁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노폐물과 독소 청소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먹을 때 영양 공급이 잘 된다. 좋은 영양 공급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말한다. 단백질을 위한다고 가공육 고기를 먹을 때 췌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안다.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먹어야 한다는 걸 유념하자. 늦은 밤 들어오는 가공식품은 몸의 자연 주기를 깨뜨린다. 동화 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먹고 소화된 음식에서부터 얻은 영양분과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는 시간이다. 흡수할 것은 하고 내보내야 할 것은 버릴 준비를 한다. 수면 시간을 통해 장기와 세포들은 회복과 재생을 한다. 멜라토닌 등 각종 호르몬들이 생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휴식을 하면서 손상된 곳을 수리하는 시간이 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불과 전기의 발견으로 인간의 밤낮 구분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충분히 쉬어야 할 시간에 채소 과일식이 아닌 가공식품이 들어오면서 비만과 질병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됐다. 쉬지 못한 결과는 암이라는 미친 세포로 나타난다.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동양의학에서는 가장 오래전부터 건강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혀 상태를 봐왔다. 서양의학도 최근 혀 상태를 통해 질병을 예측하는 진단법이 체계화됐다. 혀의 하얀 물질인 백태 또는 설태는 밤사이 배출이 이루어진 가장 명확한 신호다. 입냄새와 백태는 3대 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3대 주기 모두 중요하다. 독소 배출이 질병 예방과 건강을 위한 핵심이므로 배출 주기는 가장 중요하다. 동화 주기에서 걸러진 노폐물들과 죽은 세포들이 배출되는 시간이다. 림프 시스템을 통한 독소 배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시간이 아침이다. 아침 식사 습관에 관한 조언. 우리는 소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다. 물만 먹어서는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 체질의 차이다. 많이 먹더라도 불필요한 것들은 몸에 저장을 하지 않고 내보내는 작용이 잘 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은 내 몸의 3대 주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식을 금하고 아침에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첫 시작이다. 앞선 다이어트 상담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야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에너지 공급과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밤에도 배가 고픈 것이다. 낮에는 채소 과일식을 실컷 먹었다. 밤에 배가 고프면 바나나와 견과류만 먹게 했다. 2주 정도 지나면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만 마셨다. 잠은 늦어도 밤 11시에는 들어서 최소 7시간 수면을 했다. 3주차부터는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4주차부터 아침은 과일 주스만 먹었다.
7시간 수면과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다. 원래 인간의 몸은 그렇게 설계되었다. 독소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침은 안 먹는 게 가장 좋다. 먹더라도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무거운 아침 식사 대신 가벼운 과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아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은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것이다. 낮 12시까지는 정제 탄수화물과 동물성 식품 대신에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출발이다. 채소 과일식은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다. 모닝커피 대신 과일 주스를 마셔야 한다. 독자 중에 주야간 근무 교대나 3교대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야간 근무를 할 때 야식은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간식은 채소 과일식으로 대체하자. 아침 퇴근 후에는 가볍게 과일 주스를 먹고 취침에 들어가자. 기상 직후에도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먹은 후에 일반식을 하도록 한다. 잠들기 전과 기상 후 3, 4시간 안에는 채소 과일식 섭취가 핵심이다. 예능 프로나 유튜브 먹방에서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고 라면이나 파스타, 피자를 먹는 연출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몸은 절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아침부터 과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몸에는 좋다. 아침부터 우유와 시리얼을 먹는 것은 건강과 성장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식품 회사들은 계속해서 시리얼에 칼슘, 비타민 등 화학 첨가제를 첨가하며 당 함량은 절반 이하로 낮췄다고 강조한다.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걸 그들도 안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 원리에 따라 아침 식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독소 배출 시간에는 배출에만 에너지 소모가 될 때 몸은 건강하다. 낮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 이유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수면은 하루 7시간씩 규칙적으로 할 때 재생과 회복, 노폐물 청소가 잘 된다. 교대 근무자들도 취침 전, 기상 후 채소 과일식을 먼저 하자. 지금까지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채소와 과일이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해 줍니다. 또한 평소에 채소와 과일을 먹는 방법이 어렵거나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책이 채소 과일식을 하는데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이 책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여 건강한 식단을 완성해 보시고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까지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